오늘은 5-3 멘델의 유전 원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이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원리라는 거를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알기 위해서는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유전 용어 쪽에 보시면요. 이것과 관련된 단어들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유전이라는 게 무엇이느냐라고 하는데 부모한테 있는 형질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특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형질이 자녀한테 전달, 즉 위에서 아래로 형질이 전달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크네. 그 다음 형질 볼게요.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인데 예를 들어서 손가락의 모양, 중지가 더 긴 사람이 있고 검지가 더 긴 사람이 있는 그런 모양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색깔 하면은 대표적으로 눈동자에 있는 홍채색으로 볼 수 있겠지. 서양권에 가면은 사람들의 눈동자 색이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푸른색 아니면은 조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경향이 많지만 동양권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가 많아가지고 눈동자에 있는 홍채가 좀 검은색, 짙은 색으로 보이는 그런 등등의 형질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대립형질 볼게요. 형질 중에서 얘네가 서로 척을 지는 거야.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척을 지는 걸 우리는 대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쉽게 vs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대 이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 즉 뭐 대 뭐로 우리가 뚜렷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시는 이제 나중에도 계속 배울 완두콩이 유전에 나오는 완두콩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완두콩이 모양이 원래 동그란 걸 우리가 완두콩 모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유전적으로 주름진 것도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대립형질로서 우리는 이 완두콩의 모양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RR 그리고 대문자 R이랑 소문자 R 또는 소문자 RR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을 알파벳으로 나타낸 거를 우리는 유전자형이라는 말까지 붙여줘야 되고요. 다음 표현형이라는 친구를 보시면 유전자 구성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아까 말한 형질에 대한 개념이 드러나는 걸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완두콩 모양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이런 거는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드러나 있는 그러한 표현형이니까 형질이니까 걔네를 표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네 두 개는 대립적인 구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가수분과 타가수분 어떤 느낌이냐면 자가는 셀프라는 느낌으로 보면 될 거고 타가는 타인, 다른 무언가 할 때 그 타자야. 그래서 그거로부터 수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같은 경우에는 난자랑 정자가 합쳐지면은 수정이라는 게 됐었잖아. 근데 수분이라는 거는 이제 식물의 차원에서 해당이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자가수분이라는 거는 수술, 암술, 우리가 말하는 난자 정자의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같은 그 나무 안에 있는 암술에 붙는 것,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정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난자의 느낌인 거야. 얘네끼리 합쳐지는 걸 우리는 자가수분으로 얘기를 하고요. 다른 그루에 있는 꽃에 암술에 붙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자,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난자,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의 식물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수분과 타가수분, 한 몸에서 이루어지느냐, 다른 개체랑 내가 만나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종이랑 잡종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순종이라는 게 무조건 좋고 잡종이라는 게 안 좋은 게 절대 아니야. 순종이라는 건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구성이 같으면 무조건 순종인 거야. 예를 들어 대문자 R, 대문자 R 이것도 순종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소문자 R, 소문자 R 얘네도 우리는 순종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잡종은 무슨 소리냐? 아까 말한 그 유전자형이 서로 상반되는 거, 반대되는 거. 그냥 자기랑 똑같지 않은 친구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예시를 한번 보면요. 순종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구성이 똑같은 거. 뒤에 나온 것처럼 얘네 똑같고 얘네 똑같고 여기는 Y 같은 경우도 소문자가 두 개가 똑같이 생겨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들이 순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해도 계속 같은 형질의 자수만 나온다. 왜냐면은 얘네가 나중에 쪼개져서 각각의 특성으로 나타날 건데 얘네 곱해줘도 똑같이 대문자만 나올 거고 얘네를 곱해줘도 계속 소문자 Y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같은 형질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잡종 가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개체 그러면 아까 말한 순종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같은 개체 대 다른 개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예시를 보시면은 대문자 R, 소문자 R 두 개 서로 다르게 생겼죠. 뒤에 같은 경우도 대문자 Y, 소문자 Y 얘네 두 개가 다르게 생겼으니 이러한 친구들은 우리가 잡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R과 Y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표현형이기 때문에 관계가 아예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설명 하나 더 보면은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타가수분해서 얻은 자손, 즉 무슨 소리야? 잡종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타가수분에 의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쌤이 올려준 영상 3가지 같이 참고하면서 보면은 여기 부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 완두를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하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한 이유를 볼게요. 일단 완두라는 건 식물이야. 그리고 콩이기 때문에 완두콩 깍지 안에는 우리가 콩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야. 즉 무슨 소리야? 하나를 키울 만한 노력을 가해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르기가 쉽고 한 세대가 짧고 자손의 수, 그 콩의 알맹이의 수로 보시면 될 거예요. 얘네가 많다. 그래서 완두를 골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라고 했는데 하나의 예시로 든다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둥근 거 그리고 쭈글쭈글한 거, 이런 게 뚜렷하게 얘 또는 얘라는 게 선택지가 2개밖에 없는 거라서 우리는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라고 완두를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완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포인트로 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가수분이랑 타가수분 모두 가능. 그래서 얘가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변수를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한다라는 내용을 만족시키는 게 완두여서 멘델이라는 사람은 유전 실험을 하는데 완두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같은 실험을 진행했을 때 어떠한 원리를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느냐? 이론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얘가 이론을 정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멘델의 실험 보시면요.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순종의 둥근 완두랑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더니 자손 1대 얘네들은 둥근 거랑 주름진 거가 교배를 했으니 잡종으로서 나올 거고 모두 둥근 완두만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둥근 완두는 표현형으로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겠죠. 표현형이 둥근 완두로 나왔다는 거는 대문자 R을 갖고 있다는 소리가 될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밝힌 유전 원리는 우열의 원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용을 보면은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에는 대립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난다. 여기서 포인트로 본다고 하면은 잡종 1대에는 대립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난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열성. 우세하다, 열세하다라는 말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 또 실험을 해서 어떠한 내용을 데이터로 얻었냐? 잡종 1대를 또 잡종 1대의 형제들끼리 자가수분을 했더니 잡종 2대가 나올 거야, 그 자식들. 얘네들은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가 3대1의 비로 나왔다라는 거지. 그러면 뭐야? 둥근 애들끼리 애기를 낳았는데 쭈글쭈글한 애가 나왔던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유전 원리를 뭘 알 수가 있느냐? 분리의 법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위에 거는 원리고 밑에 거는 법칙인 거 잘 봐주시면 좋아요. 밑에 거 볼게요.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 봤던 생식세포에 해당하는 친구가 되겠지. 감수분열, 수가 줄어드는, 유전의 수가 줄어드는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쌍을 이루고 있는 대립 유전자가 분리가 돼. 그래서 감수분열에 적용이 돼. 그러면은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유전 원리라고 합니다. 그 유전자가 여기서는 주름진 거랑 둥근 완두였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림 상으로 보시면요. 어버이, 여기가 말했던 타가수분이 되는 거겠지? 여기를 parents 해가지고 어버이 세대 P1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잡종 1대, 2대는 전부 다 자식들이잖아. 그래서 1대, 2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generation 1, generation 2라고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버이 세대에서는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가 둘 다 순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대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될 거고, 얘네가 갖고 있는 색시세포는 대문자, 소문자 밖에 없다는 거지. 얘는 이것만 2개, 얘는 이것만 2개 있으니 그러면 아기를 낳았다고 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R만 있고 20R만 있는데 총 4개의 생식세포 유전자가 있으니 셀도 4개로 칸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은 대문자 소문자 R, 또 얘랑 얘랑 곱하면 대문자 소문자 R. 얘도 똑같이. 즉 무슨 소리야? 잡종 1대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션 1에서는 이렇게 잡종의 둥근 완두, 얘가 우세하기 때문에 둥근 형을 띤 잡종 1대가 총 4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아까 4개 나왔는데 2개가 형제라고 했었잖아. 얘네끼리 한번 수분을 시켜보자는 거지. 아기를 낳아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1대에서 나온 아기니까 2대로 본다는 소리야. 어버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잡종 2대, 제너레이션 2 상에서는 여기 있는 잡종과 잡종이 만났으니까 얘네 2개의 형질을 각각 여기 셀 안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즉 여기 있는 대문자 R은 여기, 소문자 R은 여기, 대문자 R은 여기, 소문자 R은 여기 넣고 셀 상에서 우리가 곱셈처럼 만들어주니 여기 있는 대문자끼리 합쳐져서 대문자, 여기는 대문자, 소문자, 여기는 소문자. 이 친구가 중요하겠죠? 표현형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둥근 완두가 3개밖에 없고 여기서는 쭈글쭈글한 게 하나가 나타났는데 1대 같은 경우에는 타가수분을 진행하고 자가수분을 해놓으니 둥근 완두만 4개 표현형으로 나왔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나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잡종 대 순종으로 나오는 거로 얘기를 했었으면은 여기 2개가 순종, 생긴 건 똑같은 애들 2개가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얘네 2개가 잡종, 생긴 게 서로 다른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형 알파벳이 어떻느냐 의 비율을 봤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소문자도 따로 나눠 놓긴 했었는데 1대 2대 1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표현형, 생긴 것만 봤을 때는 둥근 거 대 주름진 게 3대 1의 비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뭐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비율만 주구장창 외워두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파악해서 여기 있는 도표, 표를 전부 분석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멘델이 세운 가설이 있어. 이것도 쌤이 영상 올려뒀던 거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가설에 보시면은 첫 번째,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 인자만 있다라고 가설을 세운 거야. 실제로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은 너무 다양한데 실험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줄여보자는 거지. 그게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 인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유전 인자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전 인자, 이거 조금 빠르게 말하면 유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한 쌍을 이루는 유전 인자, 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 하나의 유전 인자만 형질로 표현. 여기는 조금 중요하겠다. 여기 안에서 우리는 우성과 열성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겠지? 나머지 하나는 표현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까 했던 실험상에서 우리가 알게 된 우열의 원리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보시면요.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 유전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라고 했는데, 생식세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별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감수분열이라는 거를 꼭 거쳐. 그래서 각 생식세포로 유전자가 각각 나눠서 들어가고 생식세포가 수정될 때는 다시 쌍을 이룹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분리의 법칙이라는 거를 유도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표, 이거는 쌤이 그때 영상 보낸 거 중에 꽃 있었을 거야. 그거랑 내용 똑같고 앞에서 얘기했던 완두콩 내용이랑 레드냐 화이트냐 아니면 라운드냐 라운드하지 않느냐 이거 정도로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케이스에서 똑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영상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가보도록 할게요. 두 쌍의 대립 형질의 유전. 아까 봤던 거는 한 쌍만 봤었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라운드에 관한 것만 아니면은 화이트에 관한 것만 또는 레드에 관한 것만. 근데 여기는 R이랑 여기는 R이랑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어떠한 개체를 우리가 유전적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완두콩이다 라고 하면은 빨간 완두콩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운드로 봐주시면 되고요. 꽃도 뭐 동그랗다 뾰족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색상적으로 우리가 유전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레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거 한번 가보도록 하자. 멘델의 실험. 아까 같은 경우는 한 쌍을 통해 가지고 우열의 원리랑 분리의 법칙을 알아냈지만 두 쌍의 대립 형질의 유전을 가지고도 원리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얻어냈다고 합니다. 이거 마저 보시면요.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여기서는 약간 조건이 추가됐어.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랑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 둘 다 순종이란 얘기를 하고 있지? 얘네들을 교배해서 잡종 1대를 넣고 이것을 자가수분 똑같아. 자가수분 했더니 잡종 2대에서 둥글고 노란, 둥글고 초록, 주름지고 노란,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콩. 얘네가 비율이 9대 3대 3대 1로 나타났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는 형질이 한 쌍만 있었기 때문에 두 개 해서 셀이 총 2, 4가 나왔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4개, 4개, 4, 4, 16, 총 16개의 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둘 다 더하면 16이 되겠죠? 12랑 6. 그래서 총 16개의 형질이 나타나는구나. 여기서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구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각각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버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parent 1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잡종 1대 같은 경우는 generation 1, 잡종 2대는 generation 2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어버이 같은 경우는 둘 다 순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각 다르게 생겼으니 우리는 얘네가 타가수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고요. 둥글고 노란색인데 순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R, 대문자 Y밖에 없고 주름지고 초록색인데 순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 R, 소문자 Y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합해보니까 생식세포는 이거랑 이거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를 가지고 한번 자식을 낳아보았더니 얘네끼리 합쳐지겠지.
우리가 자가수분을 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잡종이어서 전부 우열을 가진 친구들만 발현이 될 거야. 하지만 잡종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 얘네 자가수분을 통해 가지고 밑에다가 이러한 아까 쌤이 방금 만들었던 그 친구들을 다 적용을 시켜볼 거야. 보시면 결국에 R이랑 Y가 쌍으로서 같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거부터 작은 거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가지고 여기 있는 R을 대문자로 뒀을 때 R, 대문자 Y, R, 소문자 Y 그리고 R, 소문자, 대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총 네 가지 변수로 각각 만들어주시고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각각 곱해주시면은 이 정도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만 좀 보시면은 여기가 소문자 Y 2개, 여기 소문자 Y 2개, 여기 소문자 Y 2개, 여기 소문자 Y 2개니까 얘네 4개는 초록색으로밖에 존재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또한 다른 친구들 한번 보면은 여기 쭈글쭈글한 애들 얘네들은 전부 다 소문자 R만 갖고 있기 때문에 둥근 형질을 아예 발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여기 밑에를 봤을 때 둥글고 노란, 둥글고 초록 애들은 카운팅을 해보시면 총 9개, 3개가 나오고 쭈글쭈글하고 노란, 쭈글쭈글하고 초록색 얘네들도 카운팅, 숫자를 세보면 3개, 1개가 나온다는 거야. 얘는 여기 하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 두 쌍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대립형질의 유전을 가지고도 독립의 법칙이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야. 즉 무슨 소리야?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 뭐 둥근 거 대 쭈글쭈글한 거, 노란색 대 초록색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너가 만약에 노란색이야. 그러면은 Y 형질이 우성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무조건 둥글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각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대립 유전자들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리의 법칙이라는 말을 따라서 우리가 독립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